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우리 몸의 그 만성염증, 급성염증, 그리고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 통증, 부종, 면역계 질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식물유래 천연 소염 성분의 영양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천연 소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몸의 그 만병의 근원이 제가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만성염증은 조용히 우리 몸을 태워가지고 면역계를 교란시키고요.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 만성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소염제인데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진통제, 소염제들은 오래 못 먹죠. 그러니까 몸 상태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염 성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그 식물유래 소염 성분 외에는 다양한 소염작용이 있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오메가3, 알파리포산, MSM, 글루타치온, 초록잎 홍합, 비타민C 등등등등 다양한 소염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여기서 다룰 거는 이제 식물유래 천연 소염 성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커큐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강황이라는 그 식물에서 유래된 양리 성분이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염 효과와 항암 효과, 항궤양, 그리고 간에도 좋고요. 해독도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그 콕스라는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 항염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꽤나 다양한 제품군이 갖춰져 있는 게 바로 커큐민이거든요. 커큐민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분은 바로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거든요. 카테킨은 녹차 유래고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에서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퀘르세틴은 양파에 많이 들어가 있고,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은 소나무 껍질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천연 항산화 물질, 이 폴리페놀들은 직접적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NF-카파비라는 그 물질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좀 억제한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특히 많이 알려진 것들이 바로 레스베라트롤이죠. 레스베라트롤을 관절염이나 통증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폴리페놀 자체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항염증 효과까지 같이 더블 액션 작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되게 많죠. 난치성 질환이나 어떤 염증성 질환, 면역계 질환에 이런 폴리페놀을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염증도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산화적인 손상도 예방해주고 개선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아서입니다. 세 번째 천연 소염제 성분은 바로 보스웰리아라는 성분인데요. 이 보스웰리아는 보스웰리아 나무의 그 진액을 굳힌 다음에 그거를 동결건조한 게 바로 보스웰리아라는 성분인데요. 이 보스웰리아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요즘에 그 관절염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보스웰리아는 그 인도의 그 아유르베다 전통 의학에서도 관절이나 연골 그리고 통증 조절에 많이 활용이 됐고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효과를 보신 항염증 성분이고요. 기회가 되면 보스웰리아는 따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늘 추출물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이 활성 물질인데 이 알리신의 작용은 항염, 항산화, 항균, 항암 이 4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카탈라제나 SOD, 글루타치온 같은 그 효소와 항산화 물질 수치를 높이면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에도 개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마늘을 직접 먹는 거 되게 힘들죠. 이 양리 성분을 추출해낸 게 알리신이고요. 알리신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따로 다뤄볼게요. 자, 5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천연 소염제는 바로 브로멜라인입니다.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효소입니다. 파인애플의 그 과육이나 그 잎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이 브로멜라인 자체가 단백질을 녹여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여러 가지 효소들이 믹스되어 있는 걸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분해해주고요. 이런 작용 때문에 보통 소화제 같은 데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이게 좀 단위가 높은 것들은 우리 섭취한 양의 40에서 50% 정도가 장에서 흡수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몸으로 흡수된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돌면서 작동이 되는 거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혈전 같은 걸 조금 분해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고름이나 진물이 찬 부분도 녹여주는 작용이 있고, 그래서 보통 부비동염 같은 거나 중이염 같은 거에 브로멜라인을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브레디키닌의 그 수치를 낮춰가지고 혈관이 이완되는 걸 줄여주고, 그를 통해서 부종, 붓기를 좀 빼주는 작용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면서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에도 사용되고, 어깨 쪽에 있는 이 승모근의 염증, 근육막의 통증과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염에도 꽤나 피드백이 좋은 게 바로 이런 브로멜라인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브로멜라인도 기회가 되면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게요. 이런 천연 효소가 뭐가 좋은 건가? 아니, 이거 오메가3 대비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메가3고요. 보통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내 몸에 있는 만성적인 염증을 장기적으로 케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오메가3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메가3만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양한 걸 혼합해서 넣어주면 되게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혹은 아플 것 같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알 수 없는 난치 질환이 있는데 나도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걸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극히 드물거든요. 뭐 알러지나 간 수치가 아주 가끔 올라가는 경우 제외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섭취가 가능한 거죠. 꾸준하게 건강 관리, 염증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라면은 통증이 조금 심하게 온 경우, 염증이 딱 보이는 거죠. 염증 질환이 부종, 가려움, 통증, 발적, 빨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염증의 신호거든요. 이런 염증이 생긴다. 커큐민이나 보스웰리아나 브로멜라인 같은 걸 활용할 거고요. 물론 다 같이 섭취해도 됩니다. 그리고 염증 관련된 영양제에 보면 이것들이 섞여 있어요. 또 이게 좋은 걸 알고. 그리고 그냥 염증이 보이는 건 없지만 내가 가끔 알러지나 두드러기 같은 면역계 이상 반응이 보이거나, 아니면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딘가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폴리페놀 그리고 알리신,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염증을 케어할 수 있는, 만성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천연 수염제 성분을 한번 알아봤어요. 잘 활용하시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